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물건은 고쳤어도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제가 겪은 일을 정확히 설명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빌어먹을 남편 때문에 얼마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소갈이를 했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편을 29살에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 친정 아빠였어요. 너무 웃기지 않으신가요? 친구도 직장 동료도 아닌 친정 아빠가 소개해줬다고 하니 이해가 가질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빠는 전 남편에게 믿음이 있으셨는지 적극적으로 한번 만나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지연아, 너 혹시 요즘 만나는 남자는 있니? 그런 걸 왜 물어? 있어도 말 안 할 건데? 어, 그러지 말고 아빠가 진지하게 묻는 거야. 너 혹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어? 아니, 일하느라 바빠서 남자 만날 시간이 어디 있다고. 왜? 아빠가 잘생긴 총각이라도 소개해 줄 거야? 그래. 그럼 이 사람 한번 만나볼래? 참 젊은 사람이 예의도 바르고 인물도 좋고 딱 사위 삼았으면 하는 사람인데. 어머, 진짜 소개해 주려고? 아니야, 괜찮아. 너무 부담스러워. 내가 남자 못 만날까봐 이러는 거야? 나 인기 많아.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아빠가 큰 신세를 진 사람이야. 아빠가 언제 너에게 부탁 같은 거 하든 눈 딱 감고 아빠 봐서 한 번만 만나봐. 왜? 아빠가 이 사람한테 무슨 신세를 졌다고 그러는 거야? 아빠 혹시 이 사람한테 돈 빌렸어? 아님 약점이라도 잡힌 거야? 그게 아니라 몇 달 전에 아빠가 일하다가 허리 다친 거 너도 알지? 그때 회사에서 산재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준 사람이야. 이 사람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한 푼도 못 받고 직장에서 나올 뻔했잖아. 아, 그때 산재로 인정받기 힘들다고 아빠가 말했을 때, 아, 그래도 부담스러운데? 진짜 만나야 돼?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야? 아빠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 그때 어찌나 발벗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던지. 참 고마운 사람이야. 한 번만 만나봐. 인물도 좋다니까. 아빠의 간곡한 부탁으로 할 수 없이 저는 그 남자를 만나러 자리에 나가게 되었는데 하필 그날은 제가 일이 늦게 끝나는 바람에 1시간이나 지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많이 늦었죠. 갑자기 퇴근 시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올 때 차 많이 막혔어요. 배고프시겠다. 일단 밥부터 먹으면서 이야기해요. 초면에 지각까지 해서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나 눈치를 살피는데 그 남자는 얼굴 하나 찌푸리지도 않고 오히려 제 걱정을 하는 모습이 참 멋지더군요. 그리고 솔직히 아빠 말을 믿지 않았었는데 얼굴도 훤칠하게 시원한 느낌을 주는 훈남이었어요. 자칫 불편할 수도 있는 자리였는데 남편은 시종일관 저를 배려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어갔어요. 제가 낯을 좀 가리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는 편하게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몇 번의 만남이 더 있고 난 후 아빠의 바람대로 저희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젊은 남녀가 서로 끌리는데 불타는 연애가 시작되는 건 당연하겠죠.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하는 연애라 남편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모두 설레고 즐거웠습니다. 더구나 남편은 여자를 잘 알았어요. 제가 뭘 원하는지 뭘 싫어하는지를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트 코스나 선물 등등 제가 딱 원하는 것들을 준비해오니 어떻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제가 원래 결혼에 대해서는 많이 비관적인 편이었는데 남편과 연애가 길어질수록 제가 더 결혼을 원하게 되어버렸죠. 9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저는 남편을 조금씩 찔러보았습니다.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말이죠. 상훈 씨, 요즘에 아파트 정말 많이 짓더라. 나중에 우리 결혼하게 되면 어떤 아파트 들어갈지 궁금하지 않아? 상훈 씨는 어디 동네에서 살고 싶어? 아파트? 글쎄.
우리 조금 더 만나면서 돈 열심히 모으면 좋은 곳에 들어가지 않을까? 동네는 어디든 상관없지? 아, 그렇지. 돈을 모아야지. 그래도 우리 나이도 있는데 그러지? 나는 30살, 상훈 씨는 35살. 상훈 씨 친구들은 다 결혼했지? 결혼한 친구도 있고 안 한 친구도 있지. 근데 결혼한 친구들 보니까 좀 그렇더라. 서로 더 잘 살려고 한 결혼인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게 그거야.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지.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다 잘 살던데 우리도 결혼하고 나면 싸우게 되려나? 결혼을 하고 난 후라 아직 한참 뒤의 일이라 상상이 안 되는걸? 아니, 머리 아프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서로에게 더 집중하자. 알겠지? 제 생각과는 달리 남편은 아직 결혼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제가 좀 서두르고 있다는 건 잘 알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번듯한 직장도 있고 혼기도 차는 나이인데 제 생각에는 서로 마음만 먹으면 결혼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편은 저와는 달리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게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도 결혼이라는 게 나 혼자 좋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라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3년이 지났네요. 네, 3년이요. 저는 33살이고 남편은 38살로 곧 40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은 결혼 이야기를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부모님도 뵌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연애만 하다가 헤어지게 되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건가라는 걱정에 매일매일 제 숨통을 조여왔어요. 아빠도 결혼을 안 할 거냐며 다그치기 시작했고 더 이상은 넋놓고 기다릴 수 없어서 남편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당장 부모님께 저를 인사시켜주고 결혼 이야기를 진지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이대로 헤어지던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그래, 알겠어. 그럼 3일만 기다려줄래? 나도 정리를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럼 3일 뒤에 연락할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되지. 3일씩이나 기다려야 돼? 무슨 정리를 한다는 거야? 꼭 다시 연락할게. 3일만 기다려줘. 나 믿지? 참 기다리다가 지쳐서 정말 어렵게 용기 내서 꺼낸 말이었는데 다시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되다니 달리 선택지가 없던 저는 집으로 돌아가 남편의 연락을 눈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꼬박 3일째가 되던 날 저녁 드디어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집 앞에 왔으니 잠깐 나와보라는 전화였죠. 지영아, 우리 결혼하자. 마음고생 많았지? 이제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미안해 지영아. 우리 이번 주 주말에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괜찮지? 헐레벌떡 뛰어나온 저를 마주하며 남편이 한 말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이 사르르 녹아 사라졌죠. 저희는 다른 사람들보다 늦은 만큼 결혼 준비를 빠르게 시작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어찌나 좋으신 분이던지 우리 아들 장가 못 갈 줄 알았는데 갈 수 있게 되었다며 저를 많이 예뻐해 주셨습니다. 저희 아빠도 무조건 쌍수 들고 환영이었죠. 아이고, 드디어 자네가 우리 사위가 되는구먼. 고맙네. 고마워. 우리 지영이 잘 부탁하네. 내가 힘이 될 수 있는 건 뭐든지 해줄 테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결혼 준비나 잘하게. 어르신, 아니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지영이는 제가 이제부터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지내면서 정말 효도할게요, 장인어른. 효도는 무슨, 가끔 안부 전화만이라도 해주면 나는 족하네. 그러지 말고 우리 술이나 한잔 할까? 지영아, 술 좀 내어오너라. 그날 저희 아빠와 남편은 술이 진탕이 되도록 마셨어요. 남편한테 술을 따라주는 아빠의 표정에 어찌나 밝던지 괜스레 코끝이 찡하더라고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후 저희의 결혼식은 일사천리로 준비가 되어갔습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앞으로 이쁘게 잘 살아달라고 격려까지 해주셨어요. 이런 시부모님 밑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제 결혼은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닌 둘이 되었으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도 했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과했던 걸까요? 그런 제 마음은 단 하루 만에 유리창처럼 깨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띵동 띵동. 어? 누구지? 아빠인가? 여보, 누구 올 사람 있어? 아니, 내가 나가볼게. 남편은 현관 쪽으로 가서 문을 열었고 곧이어 우당탕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침대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뛰어나갔죠. 그곳에는 처음 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를 마주친 순간 제가 몰랐던 남편의 과거를 알고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거 나, 이 나쁜 놈아. 너 내가 이대로 끝낼 줄 알았지? 천만에 내가 너 끝까지 망쳐버릴 거야. 당신 정신 나갔어? 당장 안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오는 거야? 아, 쟤구나. 나 버리고 택한 여자가 쟤야? 내가 너 뒤쫓고 다닌 거 몰랐지? 너 혼인빙자 간음죄로 고소할 거야, 이놈아. 쟤도 네가 나랑 쟤 둘 놓고서 저울질하다가 결혼한 거 알아? 그거 말 안 했지? 그럼 내가 말해줘야겠네. 당장 안 놔? 갑작스럽게 찾아온 여자를 보고 저는 어안이 벙벙해서 경찰을 부르겠다고 소리쳤어요. 누구세요? 지금 남의 집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경찰 부를 거예요? 경찰은 내가 불러야지. 너 이 자식이랑 얼마나 만났어? 나보다 오래됐어. 나 이 자식이랑 7년 만났어. 너 몰랐지? 참나 기가 막혀서. 이 자식 완전 쓰레기야. 네? 우리 상훈 씨가 누굴 만나요? 이상한 소리 할 거면 그만 조용히 나가주세요. 상훈 씨가 그 여자의 멱살을 잡고 따귀를 날렸습니다. 그 여자는 더욱 이성을 잃어서는 온갖 욕짓거리를 내뱉으면서 저와 남편을 저주했고 남편은 그 여자의 따귀를 때리고 현관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저는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너무 놀랐고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잠시 뒤 상훈 씨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예전에 잠깐 만났던 여자인데 헤어지고 나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네. 진짜 미안해. 그럼 결혼 전에 정리할 일이 있다는 게 저 여자였어?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왜 날 속였어? 7년? 7년이면 나 만나기 전부터 만난 여자라는 거잖아. 진짜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야. 너 만날 때는 헤어졌어. 믿어줘. 정말 속일 생각은 없었어. 저 여자가 말이 통해야지. 너도 봤잖아. 제정신 아닌 거. 한 번만 나 믿고 그냥 넘어가 주라. 어제까지만 해도 수많은 지인들과 친구들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아빠에게 결혼 축하를 받았었는데 이런 까무러칠 만한 일이 제게 벌어지다니. 여러분들도 남편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라는 거 뻔히 보이시죠? 저는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그냥 그 거짓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되돌리기에 너무 일을 많이 벌였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남편의 말을 믿기로 했고 과거의 일이니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최악의 실수가 될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결혼 생활은 평탄했어요. 저를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와 경제적인 여유로움, 그리고 다른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친정아빠, 모두 좋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저에게 없었어요.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제 믿음입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남편을 그래, 믿자, 내가 믿어야지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날 이후로 그 여자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았어요. 남편이 내 앞에서 서스럼 없이 그 여자를 때리던 모습까지도요. 그 여자는 남편이 돈으로 입막음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저에게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습니다. 밤늦게 남편의 핸드폰이 울린다거나 남편 직장에 회식이 있다거나 하여튼
조금이라도 일상에서 벗어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 의심스러웠어요. 또 날 속이고 있는 건 아닌 건가 하는 의심이요. 그러다 보니 남편하고 저는 사사건건 부딪혔습니다. 어떨 때는 남편에게 괜한 의심을 해서 괜히 분란을 일으키는 건 아닌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저도 제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신혼생활이 이어지고 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 결혼을 누구보다 축복했던 저희 아빠가, 제 행복을 누구보다 바란 아빠가 그만 일하시다가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소식을요.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를 떠나보내고 아빠와 둘이서 의지하며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루아침에 그토록 정정하시던 아빠가 장례식장에 누워있으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멍하니 빈소를 지키면서 아빠를 추억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같이 해외여행하자고 말했을 때 같이 가드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결혼해서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릴걸. 이럴 줄 알았으면 빨리 애라도 가져서 손주라도 안겨드릴걸. 온갖 후회를 하면서 빈소를 지키고 있을 때 남편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진짜. 내가 꼭 빈소를 지켜야 하는데 지금 상황이 하필 이럴 때 돌아가셔서는. 뭐라고? 당신 미쳤어? 널 그렇게 예뻐하던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근데 장례식장에 참석 못한다는 게 말이 돼? 사위라고는 당신밖에 없는데 제정신이야? 그게 꼭 출장을 가야 돼. 이번에 진급이 달렸다고. 내가 장인어른께서 이맘때쯤 돌아가실 거라고 알고 있었니? 내가 말했잖아. 하필 상황이 중요할 때 돌아가신 거라고. 진급? 상황? 참나, 기도 한 차네. 됐어. 됐어. 너 같은 사위 우리 아빠한테도 안 필요해. 너 이번에 장례식 끝나면 이혼이야. 이혼 출장을 가든지 놀러를 가든지 당장 도장이나 준비해.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빠밖에 없는데 저 혼자 그 넓은 빈소를 지켜야 하는 처지가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습니다. 그나마 아빠가 살아생전에 워낙 발이 넓으셔서 얼굴도 모르는 아빠의 지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 대신에 음식도 나누어 주시고 뒷자리도 정리해 주시고 참 아빠가 좋은 삶을 살다 가셨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은 빠르게 지나 발이 나는 날이 되었습니다. 몇 번인가 남편에게 전화가 왔지만 화가 나서 받지 않았더니 이틀째부터는 전화 한 통 없었죠. 오히려 시부모님들께서 어제부터 저를 대신해 온갖 뒤치다거리를 해주셨어요. 어찌나 고맙던지요. 오전 7시가 되어 관을 차로 옮기고 장례식장을 떠나 화장터로 이동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잠도 못 잤더니 어찌나 피곤하던지 저도 모르게 차 안에서 꾸벅꾸벅 졸고 말았어요. 차가 서는 느낌을 받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 보니 휴게소더군요. 화장실이 급한 사람, 담배를 태우기 위해 일어나는 사람들 틈으로 저는 몸이나 풀자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렇게 휴게소에서 내려서 화장실 좀 다녀올까 하고 내렸는데 가는 도중 낯익은 차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 차였어요. 남편 차는 뒤에 번호판이 699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출장 간다는 사람이 이른 오전에 왜 휴게소에 있지? 아직 출장이 남았는데 집에 갔다가 다시 나가는 길인가? 전화기를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려는 순간 시아버님이 제게 다가오더군요. 아가, 무슨 일이니? 왜 여기서 멀뚱히 서 있는 거야? 어디 몸이 안 좋아? 아버님, 그게 아니라 저 차 우리 남편 차인 것 같은데 맞죠? 어? 상훈이 차? 가만히 있어 보자. 맞네, 우리 상훈이 차. 상훈이가 따라오고 있었네. 이 녀석의 아비가 전화할 때는 받지도 않고. 아니 아버님, 남편은 분명 출장 간다고 했는데 저기에 누구 한 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버님은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차로 성큼성큼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아버님을 따라 차로 향했어요. 아버님이 차 옆에 서서 크게 숨을 들이쉬더니 차문을 휙 하고 열어 젖히셨죠. 차문은 잠겨 있는지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버님이 거칠게 문고리를 흔들었어요. 그러다 문고리를 흔들다 말고 이제는 주먹으로 차유리를 치고 계셨어요. 한참을 그렇게 두드리니 주변 사람들도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차 안에서 그 소리를 들었는지 갑자기 시동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앞으로 차를 출발시키더군요. 아버님은 차 본네트 위로 올라가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야, 왜 안 나와? 네가 제정신이야? 너 네 마누라 얼굴 어떻게 보려고? 당장 나와! 결국 아버님의 행동에 차는 멈췄고 차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나타났죠. 야, 이 자식아, 네가 정말 정신이 나가도 단단히 나갔구나. 너 천벌받아, 알아? 아버지,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어제 새벽에 집에 갔다가 다시 출장을 나가는 길인데 하필 이런 곳에서 마주쳐서 저도 당황했다고요. 무엇이? 출장? 니네 구청은 주말에도 출장 다니니? 어떻게 네 장인어른 장례식에 참석도 안 하고 여기서 이러고 있어? 내가 구청에 전화해봐야겠다. 정말 네가 이 주말에 이 쉬는 날에 출장을 간 게 맞는지. 만약에 그게 거짓이라면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난 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어.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질 줄 아니? 누가 네 말을 믿겠어?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아가씨 누구니? 저 아가씨도 같이 출장 가니? 예끼 나쁜 놈아.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저희 회사 동료인데 같이 출장 갔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라. 같은 회사 동료랑 같이 출장을 다녀와? 그렇게 당당하면 왜 문을 안 열었어? 대답해봐. 그거야 지금처럼 오해하실까봐 그랬죠. 아가씨, 말해봐요. 이 자식이랑 무슨 사이예요? 아가씨에게 뭐라 안 할 테니까 솔직히 말해줘요. 여기 우리 며느리인데 같은 여자로서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남편과 함께 있던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죄송이라는 말을 내뱉었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고 주위에 놓여있는 벽돌을 집어 남편 차유리로 던져버렸어요. 진짜 넌 쓰레기야. 그때 그 여자 말을 들었어야 했어. 우리 당장 이혼해. 그리고 위자료는 넉넉히 준비해놔야 할걸?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증인이고 내가 너 핸드폰으로 다 찍어놨으니까. 여보, 그게 아니라니까. 그만 의심 좀 해. 내가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 숨을 쉬고 살아? 난 너 때문에 결혼식 날 이후로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 넌 의심이라고 말하지만 네가 지금 어떤 꼴인지 보라고. 이래도 내가 의심을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세상에 어느 회사가 배우자 부모가 돌아가셨다는데 일을 시켜? 너 회사에 말은 한 거야? 아니면 말하고 저 여자랑 신나게 놀러 다닌 거야? 네 차 안에서 역하고 더러운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도 거짓말이야? 아버님, 어머님, 저 이 사람과 이혼할래요. 저 아버님, 어머님께 말씀은 안 드렸지만 결혼 전부터 이 남자 만나는 여자 있었대요. 저랑 저울질을 했다나 뭐래나. 저 이런 사람이랑 더 이상은 못 살겠어요. 미안하구나. 네 시애비가 입이 10개라도 너에게 할 말이 없다. 아들 잘못 키운 내 잘못이지. 정말 너를 잡을 명분도 없구나. 저희를 지켜보던 사람들이 남편에게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니, 저 집 아들은 참 어떻게 된 건지. 어떻게 장인어른 장례를 치르는데 다른 여자랑 놀아나? 아휴, 참 저 집 며느리가 불쌍하네.
저는 아빠의 장례식을 마친 뒤 바로 이혼 소송을 신청했습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 울고 불고 제게 바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저는 남편에게 남아있는 정에 모두 떨어져 버렸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바람을 핀 상간녀에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람 피운 주제에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한테 연락을 해서 어떻게 보자고 하는지, 그래도 뭐라고 짓거리나 한번 보려고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에 나갔어요. 왜요? 왜 보자고 했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상훈 오빠하고 결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자꾸 이혼도 늦어지고 오빠가 마음을 못 잡으니까 제가 확실히 말해두려고 보자고 했어요. 사실 오빠가 마지막까지 그쪽한테 울고불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비는 건 어떻게 해서든지 최소한 피해를 덜 보려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자작극하고 있는 거라고요. 네? 그걸 저한테 왜 얘기해 주시는 건데요? 이런 상황이면 당신도 피해가 갈 텐데. 네, 저도 알아요. 근데 이렇게 질질 끄는 것보단 확실하게 못을 박아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5천만 원 드릴게요.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서 제가 준비했어요. 다행히도 우리 집이 좀 사는 편이니까 부족하시면 말씀하시고요. 그러니 깔끔하게 이혼 마무리 지으시죠. 이렇게 하면 그쪽도 나쁠 것 없잖아요. 뭐라? 아, 너는 말이면 다인 줄 알아? 남의 가정 파탄내놓고 5천만 원?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그래, 알았어. 지금 당장 현금으로 내놔. 그럼 깨끗이 이혼해 줄 거니까. 알았어요. 그 대신 돈 받으시면 오빠나 나나 신상에 문제없게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그건 너 하는 거 보고 생각해 볼게. 정말로 잠시만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계좌번호를 물어보더니 돈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날 상간녀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 돈을 정말 받아도 될지 말아야 할지요. 하지만 그것들 하는 짓거리를 생각하니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피해를 덜 보려고 남편의 행동이 자작극이었다는 걸 알고 어떻게든 제 가슴속에 응어리가 풀릴 때까지 갚아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며칠 동안 고민을 한 끝에 남편이 근무하는 구청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저는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구청 로비에 모니터를 올려놓고 그날의 동영상을 재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모니터 아래에는 환경관리과 이상훈이라고 크게 종이를 써붙여 놓았습니다. 금방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 동영상을 흥미롭게 봤고 오래지 않아 관리를 하는 사람이 달려와서 제 모니터를 꺼버렸습니다. 노트북을 수거하러 가는 길에 마주친 남편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얼굴로 저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다가 늦게서야 이게 무슨 일인지 깨닫고는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구청이 네 거야? 일반 시민들은 못 들어오는 것이야? 누가 보면 지가 구청장이라도 된 줄 알겠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디 과에서 일하는 누구야? 이름 몰라서 동영상에 출연했는데 내가 이름도 못 써 넣었네. 당신 정말 미쳤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모질어? 내가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잖아. 어머, 그래? 그럼 나도 미안해. 근데 너랑 만난 그 여자가 그러더라. 네가 지금 나한테 살살 빌고 있는 거 다 쇼하는 거라고. 그래서 나도 네 직장에 와서 쇼를 좀 해봤어. 왜? 너는 해도 되고 나는 하면 안 되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혼만으로는 네가 하는 짓거리가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상간녀랑 즐기느라고 가는 길에도 배웅도 안 해줘? 넌 사람도 아니야. 짐승보다 못한 쓰레기니까 이런 좋은 곳에서 일을 할 수는 없지. 그러자 주위에서 모여든 사람들은 남편과 제 대화를 듣고 모든 사실을 알아버렸습니다. 남편이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요. 결국 남편은 얼굴이 홍당무가 돼서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날 이후로 구청에 소문이 싹 퍼졌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 상간녀가 누군지 몰랐지만 제가 영상을 틀었을 때 잠깐 봤던 구청 직원들은 누군지 한 번에 알아본 듯 했습니다. 남편과 한 공간에서 일하는 구청 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셨다고 소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하더군요.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고요? 바로 당사자인 상간녀, 그년한테 들었습니다. 야, 5천만 원 주면 깨끗이 이혼해 준다며. 우리 신상에도 문제없게 해준다며. 뭐? 인연이 뭐라고 짓거리는 거야? 난 그런 적 없는데? 생각해본다고 했지. 내가 너한테 네, 알겠습니다. 그런 적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네들이 괘씸해서 안 되겠더라고. 그리고 그 5천만 원은 내 위자료 아니었니? 마음 같아서는 더 받을까 했는데 내가 5천만 원 받고 너한테는 끝내줄게. 앞으로 인생 똑바로 살아라. 라고 욕을 한 바가지 해주며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글썽이더니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 불쌍한 모습이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린 대가의 최후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남편과 이혼 소송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변호사에게 물어보니 적어도 2달 이상은 잡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증거로 남편도 바람 피웠던 걸 인정했고 상간녀와의 대화 녹음도 증거로 제출해서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혼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상간녀가 다니는 구청에 얼마 전에 직접 가서 담당자에게 남편과 그 여자의 모든 만행을 폭로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들이 믿고 바라볼 수 있겠냐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자 그 담당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릴 거니 결과가 나오면 연락해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판결과 구청에서 어떤 징계가 내리는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는 자기 친정에서도 그 사실을 알고 난리가 났다고 했어요. 그 덕분에 남편과도 헤어졌다고 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이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도 당분간은 남편을 안 본다고 제게 말씀하셨고 제게도 버림받고 상간녀에게도 버림받고 직장에서도 간당간당하니 참으로 요즘 가슴이 쓰릴 것 같네요. 그리고 제게 잘해주셨던 시부모님들은 본인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며 앞으로는 모든 걸 다 잊고 새 인생 살라고 말하시며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데 저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시부모님을 저희 부모님처럼 모시고 살고 싶었는데 그 인간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물거품이 된 것만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현실을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니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시부모님 연락처도 모두 삭제를 했습니다. 시부모님 생각하면 마음 아플 것 같고 남편 때문이라도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잊으려고 헬스도 하고 요가를 하며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에 비치는 내 모습을 보니 사람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시 생기를 찾고 제 자신에게 활력을 주고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였어요. 짧은 결혼 생활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아직 젊으니 제 인생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비록 이혼녀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겠지만 당당히 이겨내고 멋지게 살아볼게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 겪지 마시고 항상 기쁘고 좋은 날만 있으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